미안해. 따가워. 네.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전문 분야를 내세우는 동물병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 2차 동물병원입니다. 여기 요거 뜨치 이리 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며 등장하는 대형견들. 생김새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무슨 일로 병원을 찾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뜨치 왔어요. 네. 사자를 닮은 견종으로 유명한 차우차우. 이 중 털이 검은 이 친구의 이름은 두치입니다. 병원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두치는 먼저 들어가서 다른 신체 검사 먼저 진행하고 그 사이에 원장님이랑 상담 진행하시고. 네. 아니야, 무서운데 아니야. 아니 들어가. 그런데 두치의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발목과 발바닥이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휘어진 뒷다리. 어쩌다 이 상태가 된 걸까요? 최근 들어 눈에 띌 정도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두치 보호자님은 이쪽으로 오실까요? 같이,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정혜련 수의사와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잘 보실 것 같아요. 보통 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면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생기지 않고 중간 부위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건데요. 정상적으로는 이 발가락 뼈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측면을 향해 있어요. 90도로 꺾여 있죠. 이제 이쪽 보면은 지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새로 뼈들도 자라고 있고 그죠? 아주 많이 지저분하죠. 연골이 아마 녹았을 거고 연골 밑에 뼈까지도 녹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생 뼈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결국에 염증이 심하구나라는 거를 증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잡고 있는 인대 또는 근육도 본래 태어나 가지고 있었던 그 인대와 근육의 모양이 아닌 성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뼈들이 각자 제 기능을 해야 돼요. 서로 관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늘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도 유발된 거고 잘 못 걷고. 뼈 한 곳만 다리가 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치 케이스처럼 그 위 관절, 아래 관절 또는 뭐 엉덩이 관절까지 전체적인 그 축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열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염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다리만 휘었는데 지금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는 게 추후에 시간이 흐르면 그 위에 관절, 아래 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뒷다리 각변형, 즉 휘어진 종아리뼈가 무릎과 발목 관절에 무리를 줘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게 하고, 되면 사실 통증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동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집 안에서.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지고 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속상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릴 적부터 특유의 복스러움과 타고난 애교로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두치. 하루에도 여러 번 산책을 즐기며 활달하고 에너지 넘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꿈쩍 않고 그저 넋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아 이상하게만 여겨왔던 가족. 그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주지 못해 못내 아쉽고 미안합니다. 뛰지는 않아도 그냥 걷는 정도만도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버님이 하시겠어요? 뭐 주치는 지금 뭐 대안이 없으니까요. 수술을 위해 곧바로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지. 좋지. 엄마 갔다 올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반려동물들은 참을성도 많아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보호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게 되죠. 정혜련 수의사는 이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정형외과적인 질환은 다리를 좀 쩔뚝거린다던가 보통 때와 다르게 뭐 힘을 못 준다라던가 이래야지 오시는데 그 정도 돼서 오시면은 상당히 질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이래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했다가 아, 이 정도예요? 라고 이제 다들 예, 놀라시죠. 그리고 이제 막 많이 또 속상해 하셔서 오시기도 하고. 네. 수술을 위한 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건 바로 털 밀기. 덩치도 큰 데다 온몸을 덮고 있는 복슬복슬한 털들. 정말 차우차우답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하죠? 이 뼈가 생각보다 더 접히죠. 못 움직이니까 또 계속 접혀 있고 공기는 안 통하고. 완전 비정상이죠. 처음에 저는 왔을 때 이게 여기에 뭐 종양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거는 피부는 아예 이렇게 각질이 이거는 너무 이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피부 치료가 우선돼야 하죠. 문제는 피부 염증에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피부 상태.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두치 수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보송보송하다. 보송보송해.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생각할까? 네, 저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원래 꼬리에도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벗겨졌어요. 많이 벗겨졌고 피부도 많이 벗겨졌고 냄새도 많이 조금 사라지고 지금은 만져보면 그래도 조금 부드럽거든요. 아까는 아예 너무 거칠해서 지금도 많이 있긴 한데 좀 차차 하면은 좀씩 나아질 겁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산 넘어 산. 혈관을 어떻게 찾냐? 혈관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는 수의사들. 혈액 검사를 위해 피를 뽑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기 아린쌤 저 잡아주세요. 막 움직여요. 얘가 자꾸 미끄러지고. 잠깐만 일단 먹자.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두치. 게다가 피부며 혈관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피도 안 나. 아예 디스탈이다 할까? 안 들어갑니다. 피부 전체가 다 부어 있거든요. 부어 있는 데다가 각화돼 있고 딱딱해져 있어요. 경화돼 있어서 보통 아이들은 혈관이 쉽게 잘 보이고 금방 잡히는데 이 친구는 피부 자체도 너무 두껍고 혈관이랑 잘 구분이 안 가요. 수술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본 검사. 다시 시도해 봅니다. 됐다. 오케이. 엄청 깊다. 잠깐만. 애기 혈압이 높으니까 이게 잠깐만요. 고생했다, 그치? 말좀 해주지. 생각보다 깊이 있답니다. 엄청 갔다 왔어요. 몸에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 먼저 알아봅니다. 다행히 혈액 검사 결과 이상무. 마취 후 곧바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두치의 다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뼈 자체도 휘었고 뒷발목 관절에 관절염도 상당히 많이 심한 상태로 보이고요. 4번의 수술과 오랜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는 두치.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이런, 두치가 배변 실수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 어느 날보다 시끌벅적했던 병원. 두치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길로 분주해진 이른 아침.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은 보호자가 다급히 응급센터를 찾았습니다. 새끼가 골반에 걸려 나오지 않는 난산.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새끼와 어미 모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년을 함께 산 반려견 탄탄이. 집에서 자연분만을 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녀석을 안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왔죠.
초음파를 봤을 때 새끼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고 새끼 심박수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새끼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남아있는 새끼도 위험할 수 있고 그게 또 엄마한테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지배적이었고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새끼한테 마치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수술 당시에는 사실은 신속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어미 골반에 걸려있던 새끼 강아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한가요? 다 숨 잘 쉬는 것 같아요.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새끼 3마리. 탯줄도 잘라주고 모견이 잘 알아보도록 어미 채취도 묻혀줍니다. 이렇게 좀 짧은 아이들은 이제 깨울 때 다른 아이들보다 연국의 노장이라든지 콧구멍도 좁고 이제 기관도 좁고 이래가지고 깨울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정신 차릴 때까지는 좀 호흡을 잘 봐줘야 돼요. 아직 깨울 때. 아직 다 안 깼어요. 아직 안 깼니? 갑자기 찾아온 응급 상황. 이른 아침 호출을 받고 출근한 두 수의사도 서서히 의식을 찾아가는 탄탄이를 보며 한숨 돌립니다. 보통은 난산이 오면 새끼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보람 있지 이럴 때. 가자 일어났네. 응? 새끼 보러 가야지. 탄탄아,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여자애가 둘, 남자애가 하나 이렇게 나왔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입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형을 확인을 보통 하는데 특별한 기형 없이 잘 태어난 것 같아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소중한 생명. 아직 눈도 못 뜨고 꼬물거리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수의사들에겐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겠죠. 제왕절개 수술을 한 모견의 경우 자신의 새끼를 알아보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살펴줘야 하죠. 일단은 제왕절개 하고 나서는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엄마 분비물을 좀 많이 묻혀주군요 몸에다가. 그래서 자기 새끼라고 인지하게 좀 도와줘야 돼요. 아이가 좀 순해서 뭐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은 새끼를 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왕절개 끝나고 나서. 다행히 새끼 강아지들을 품어주는 탄탄이. 아기들을 잘 알아보는 것 같죠? 탄탄이 바로 나올게요. 난산으로 수술까지 하게 된 탄탄이 걱정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짜짜짜. 어때요? 앞장섰어요. 내 지난 기억 속에서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탄탄이와의 만남. 엄마 잘 돌보시고 새끼들 좀 잘 돌봐주시고 이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애기 잘 키워줘. 탄탄이와 새끼 강아지들 잘 부탁해요. 베리야. 베리, 엄마. 우리 애기 어떻게 있었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안타까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작고 여린 녀석은 6살 별이입니다. 별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별이 수술은 이번 주에 그 수요일 정도 하려고 지금 잡았어요. 지금 애가 네네. 저 상태에서 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 한 9개월 이상 그래도 잘 지냈잖아요. 별이는 일단 척수 종양을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일단 목 부위를 들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잘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그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단 척수 종양이었고 뇌수두증도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별이는 경추 쪽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뇌 척수액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뇌 튜브를 연결하는 뇌수두증 수술까지 모두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놀랍도록 회복 속도는 빨랐습니다. 정상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던 별이.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증상이 점점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행을 잘 못하게 되고 점점 목도 뻣뻣해지고 아이가 일단 아무래도 종양이 재발한 것 같다. 이번에 수술은 저번에 수술했던 척수 종양 쪽 다시 확인해서 제거하는 거랑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선천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여기 후두골 쪽 대후두공이라고 해요. 이쪽에 후두공 감압술 하는 거랑 후두골 쪽 뼈를 제거를 하고 1번 경추 쪽 이 부분도 지금 뇌를 누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거를 일부 할 거고요. 제거를 해주면 이쪽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게 훨씬 더 원활해질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안락사 얘기까지 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몇 개월이라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도. 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가족. 그 결정에 차재관 수의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호자분이 너무 별이를 많이 아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별이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에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 강아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다시 해서 좀 몇 개월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술을 하게 됐죠. 야, 수술 잘해야 해? 응? 귀엽네? 귀엽네, 우리 별이? 응? 잘 견뎌야 하고 엄마하고 집에 꼭 가자. 응? 잘 먹고. 예뻐. 우리 별이 왕자님이지? 왕자님. 엄마 사랑해요. 네, 닫아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세요. 네. 그냥 살아서 돌아왔으면, 우리 집에 같이 갔으면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또 저하고 산책 다니고 그러고 생활했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마지막 수술. 별이가 이번에도 잘 견뎌주길 바랄 뿐입니다. 무엇보다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로 걱정이었던 별이. 잘 먹어야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잘 먹지 않습니다. 밥 먹고 싶어?
별이를 달래주며 잠시 기다려주다가 다시 건네보는데요. 그러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 별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잘 먹는 별이. 마음이 놓입니다.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양을 지금 거의 2배 늘렸거든요. 입원 후 조금씩 식욕을 되찾고 있는 별이. 정말 기특하죠? 차재관 수의사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는 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별이의 수술 날입니다. 수술 중 감염 위험이 있는 털을 깨끗이 밀어내는 별이. 온몸을 덮고 있던 털이 깎이자 더욱 작고 앙상한 별이의 몸이 드러납니다. 별이가 수술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다른 장기에 종양암이 생겼다 하면 보통 이제 종양 재발을 예방을 하려면 주변에 정상 조직까지 포함해서 자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신경종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척수 조직이 정상 조직을 이렇게 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뇌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종양만 일단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경외과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고난도 수술입니다. 여기 살짝 벌릴까요? 엄마 떨어지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요? 확인하기가 어려워. 한번 좀 나가서 해봐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수술실. 별이는 괜찮을까요? 함순이 보호자분, 함순이야.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신 거는 아니죠, 그쪽에서? 네, 아까 피똥을 변을 볼 때 피해가 같이 섞여 나와서 병원을 가야겠죠. 밥 먹는 거는 어때요? 지금 보통 안 먹고 있어요. 물도 안 먹고. 잘 먹지도 않고 혈변을 본다는 삼순이. 보호자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살펴보고 이제 꼭 CT가 필요한 경우라면 CT까지 진행하는데 우선 그쪽 검사 진행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겁 많아요? 애기 좀 보려면 다 대펄 깎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조금만 하고 오자. 아이고 싫어. 어떡해. 조금만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니야. 아이고. 겁이 많아가지고. 겁 많은 6살 삼순이가 검사를 잘 마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기식이다. 혈변을 본다니 조금은 걱정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요. 한편 검사 결과를 한참 동안 살펴보는 정다정 수의사.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CT 촬영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삼순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삼순이는 우선은 자궁 쪽에는 이제 변화들이 있어야 해서 그거는 우선 자궁 축농증 전 단계이기는 하는데 자궁 축농증이라고 우선 들어보셨죠? 예. 우선은 내막증이 먼저 시작돼요. 자궁에 이제 안에 벽들이 두꺼워지는 내막증이 먼저 시작되는데 우선은 그 단계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자궁에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 문제였던 거 비장에 이제 혹이 있는데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 조금 구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삼순이는 지금 비장에 있는 그 종괴가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초음파상에서 암에 가깝게 보이는데 비장에서 발견된 종양,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보호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사는 거는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이가 되기 전에라든지 그럴 때 떼어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존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는 게 좋겠죠? 이게 조금 흥분하기는 하는데 근데 마취하기 전에는 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면 조금만 조금 진정하고 계세요. 제가 아이 라인 잡아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삼순이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악성 같아요. CT에서도 지금 나이 어린데 6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구토 때문에 그냥 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보여서 생각보다 크고 악성도가 있는데 삼순이는 자궁축농증 수술과 동시에 비장 종양의 악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조직 검사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혹시 이상 있으면 여기 계실 거니까 연락드리고 바로 드릴게요. 무슨 전 처치하고 한 20분 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괜찮을 거예요? 네. 이상 있으면 바로 아니요. 가세요. 아니. 괜찮게. 빨리. 삼순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보호자. 우선은 근데 종양이기 때문에 안에 유착 같은 게 없으면 수월하게 끝날 거고요. 삼순이가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보호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삼순이가 수술을 잘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빌어보는데요. 다시 수술방에 불이 켜지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비장 종양은 전조 증상이 없어 비장 파열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삼순이는 조기 발견해서 다행이랍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문제의 비장 종양. 문제의 비장이 제거되고 정말 암이라면 삼순이도 보호자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비장 접촉한 이후에 자궁 지금 떼려고 하고 있어요.
비장종양과 함께 자궁축농증 진단을 받은 삼순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겁도 많은 녀석이 난생 처음 큰 수술을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문제 없이 잘 견뎌줘서 다행입니다. 조금 흥분한 거 가라앉았는데 그 보호자분 보면은 흥분할 수는 있으니까 뒤에서 살짝 녀석이 수술 받는 동안 애를 많이 태웠을 보호자. 보자마자 또 울컥합니다. 우선 진통제 맞고 있고 이제 마취 후에 흥분해서 저렇게 좀 진통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진정되면 아이 좀약 주고 그러면 조금 좀 편안하게 조금 있으면 잘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프면 안 돼요. 보면 흥분해서 지금 조금 진정돼서 자야 되는데 아이가 마취가 풀려 아파하는 삼순이. 보호자는 더 보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데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다정 수의사는 삼순이 곁을 살펴줍니다. 보호자님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 덕분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삼순이.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 단계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좀 회복 좀 지켜보면 그럼요. 수술도 잘 이겨냈으니 금방 털고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이상 수치를 보여 긴장감이 감돌았던 별이 수술. 다행히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거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금방 멋질 거예요. 이 정도는 아직 나이 나온 거고 근육에서 나는. 오케이. 소리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심박 안정적이고 혀도 잠깐만 펄스 치우면서. 오케이. 그럼 이따가 한번 또 떨어지면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후두골 일부하고 1번 경추 환추 일부를 절제를 하고 그 위에다가 티타늄 메쉬랑 골시멘트를 가지고 두개골 성형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재발할 확률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번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봉합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발한 척수 종양을 제거하고 그동안 뇌를 누르고 있던 선천적인 뇌 기형 성형술까지 2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큰 산을 하나 또 넘은 별이. 수의사님도 이제야 한시름 놓이겠죠. 예, 수술 끝나니까 이제 마음은 좀 편하긴 한데 예, 허리가 좋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눈 떴다. 예, 눈 떴네요. 눈 떴어, 우리 별이. 별아, 아유, 씩씩해라. 우리 별이 일어났어요. 우리 별이 잘했어요. 불편해. 이렇게 할까? 되겠죠? 이렇게. 잘했다. 수술은 끝이 났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술한 당일은 별이에게 가장 힘든 시간인데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별이 주치 차재관 수의사에게도 긴장의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신경 쪽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수술 당일에는 좀 다른 신경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물론 이제 특히 뭐 뇌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특히 뭐 뇌압이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뭐 발작을 한다거나 진짜 위급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했을 때는 특히 더 이제
집중적인 또 케어가 필요하니까 더 관리를 하게 되고 좀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죠. 수술 이후 가족과의 첫 면회 날. 짜고 있었어요. 수술 날에도 수술 후에도 한달음에 달려오고 싶었지만 안정이 필요한 별이를 위해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별이도 가족이 그리웠을 텐데요. 별이 상태는 어떤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왔던 가족. 마침내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별이. 별이도 가족들이 반가운 눈치죠. 별이 앞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개를 잘 가누지도 못했던 녀석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고개를 번쩍번쩍 듭니다. 야, 아까 그렇게 심취를 많이 더니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그래, 아까 놀러 갈까? 지금의 변화가 가족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는 지금 밥은 잘 먹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 먹이고 계속 이제 좀 재활 치료 쪽으로 시도해 볼게요. 입원하면서. 발작은요? 발작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네. 이런 상태라면 언제 정도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속도를 봐가면서 예, 그리고 나서 퇴원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저희가 많이 운동시키고 또 재활치료하고 그렇게 좀 관리한 다음에.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네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보호자 입장으로 너무 고마움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별이가 일단 이제 또 좋아져야죠. 네. 삶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또다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별이. 별이가 지금껏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별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곁에서 지켜준 가족, 그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이와 함께 가족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준 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수의사. 내 가족처럼 돌봐주고 진심을 다해준 사람들. 별이의 기적은 이 모두가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별이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한편 두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죠. 각질도 많이 좋아졌고 피부 상태는 지금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는 매우 양호해서 수술 들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수술 잘하자. 알았지? 대답도 안 하냐? 자, 알았지? 파이팅. 잘하자. 좀. 여러 번의 수술, 오랜 치료가 필요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두치야, 힘내자. 그리고 별이도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별이가 상당히 최고에 비해서
의지가 강하다 할까?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고, 이거. 알았어. 아, 싫어. 알았어. 이빨까지 드러내며 성질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반갑죠? 알았어. 무서워. 알았어. 이런 기세라면 금방 퇴원할 수 있겠는데요. 삼순이 보호자분. 간식 주면서 기다려. 너무 기뻐하시죠? 오늘이 바로 삼순이 퇴원 날이라고 합니다. 주머니 넣어드릴게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했던 삼순이의 비장 종양. 조직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다행이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결제 먼저 해드릴게요. 어떡해. 고생했어, 우리 삼촌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삼순이와 보호자. 평소엔 미처 알지 못했던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전히 병원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픈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의사들이 있죠. 아픈 동물들에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불철주야 수술실을 지킵니다. 일단 산소 빨리. 놀자. 자, 시간 네 개.